오늘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 팔자주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팔자주름을 홈케어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어떤 운동법들이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피부과에 방문하셨을 때 시술로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좋냐? 정보는 정말 많고 헷갈리시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팔자주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쉽게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광대 자체가 되게 통통하시고 볼륨이 많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처졌을 때 팔자주름이 이렇게 깊어 보이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콧볼 바로 옆에 있는 이 삼각형 부위, 이 존이 꺼져버리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팔자가 더욱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웃을 때 입술 위에 붙어 있는 근육이 깊게까지 붙어 있어서 웃을 때 이렇게 말려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인에 맞게 각각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팔자주름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먼저 말씀드렸던 어떤 홈케어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홈케어 제품으로 주로 나오는 붙이는 패치 같은 것들이 요즘 핫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 생겨버린 주름선 자체에 어떤 수분감이라든지 기타 콜라겐 탄력들을 공급을 하면서 조금 팽팽해지면서 주름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움푹 꺼진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다만 이게 영구적이지도 않고 물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게 일시적이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입 주위, 콧볼 주위 근육들을 조금 강화시켜서 처지는 것을 막아주고 예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팔자주름이 개선되고 사람들이 고민이 해결되었다면 저희는 팔자주름 시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완전히 깊어지기 전에 팔자주름이 생기는 걸 딜레이 시키고 천천히 팔자주름이 생기게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생겨버린 것을 시간을 역행하는 것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시술적으로 전문성 있게 팔자주름을 시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형입니다. 윗볼이 이렇게 처지고 볼륨이 많으신 스타일입니다. 볼륨이 많다면 절대적으로 이 볼륨을 해결하면서 팔자주름과 꺼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 간의 유격을 줄여가지고 팔자주름이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단한 시술로는 인모드 같은 지방을 좀 제거하는 시술 혹은 울세라 같이 강하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시술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처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써마지나 볼유머 같은 고주파 리프팅으로 탄력을 주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울세라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말씀드렸던 이 삼각존이 이렇게 꺼지는 경우입니다. 꺼졌다는 것은 결국 볼륨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고 채운단 말은 이제 소위 말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혹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인 주베룩 볼륨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진료실에서 볼륨을 채워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필러 싫어요, 필러 움직인다던데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같은 도구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차이는 드라마틱하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팔자 필러 시술 테크닉에는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되게 여러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걸 식빵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식빵이 층층이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딸기잼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딸기잼을 덩어리로 짜버리게 되면 식빵이 눌러졌을 때 걔가 퍼지고 움직이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피부도 특히나 이 팔자주름은 근육이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움직일 때 힘이 셉니다. 그래서 눌려졌을 때 걔가 이동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팔자가 깊으신 분들은 한쪽당 1cc 아니면 조금 얕고 아니면 내가 많이 개선하고 싶지는 않다 이러면 양쪽 합쳐서 1cc로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에 쭉 짜놓는 것이 아니라 층층이 얕게 깔아주면서 볼륨을 주게 되면 최소 1, 2년 이상은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베룩 볼륨인데요. 이것은 이제 외부 물질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어떤 거부감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다는 장점 이면에는 그만큼 효과가 조금 미미할 수 있다의 단점은 전 항상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는 심하진 않다, 조금 자연스럽게 좋아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주베룩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근육이 위까지 깊게 부착되어서 웃을 때 과도하게 근육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웃을수록 주름이 접혔다 폈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생기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살짝 줘서 우리가 100만큼 웃었을 때 팔자가 깊게 파였다면 그것을 90 정도만 웃을 수 있게 10% 정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깊게 웃었을 때 접혔다 폈다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만히 있었을 때도 생기는 팔자주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모든 해결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필러나 주베록 볼륨 같이 볼륨이 결국 꺼진다든지 아무리 끌어올려봤자 다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팔자주름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예쁜 연예인들도 팔자를 포토샵으로 지워버리면 오히려 굴곡이 없어져서 얼굴이 더 평평해 보이고 입체감이 없어 보이고 얼굴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을 마냥 미워하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있으시다면 살짝씩 채워가면서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렸듯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이것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다테나 의원 김진우 원장이었습니다.